한국의 겨울은 상상 그 이상으로 춥습니다. 동장군이 찾아오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려듭니다. 이렇게 집 밖은 몹시 춥지만 그럴 때 집에서 뜨끈한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서 시원한 귤 까먹으며 TV 보는 맛 모두 아시죠? 한국을 찾았던 외국인들 중에도 이런 한국의 온돌 문화를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찾았던 캐나다 쇼트트랙 샤를 아물랭 선수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평창 선수촌 숙소에서 동료 선수들과의 모습이 공개된 것인데요. 영상 속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뜨끈한 거실 방바닥에 누워서 맨발로 올림픽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에 완전히 푹 빠진 서양 선수들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추운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라 한국의 온돌에 더욱 푹 빠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한말 조선을 방문했던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가 한국 방문기를 적은 저서에 이곳 사람들은 밤에는 펄펄 끓는 방바닥 위에서 빵처럼 구워지는 게 아주 익숙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를 찾은 서양인들의 눈에 들어온 특이한 것이 바로 온돌 문화였다고 하는데요. 입식 생활권인 서양은 전통적으로 벽난로를 사용한 대류 난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비슷한 시기에 영국인 여성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있었는데 그녀 또한 조선 견문기인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한국의 온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관의 방은 언제나 과도하게 따뜻하다. 나는 어느 끔찍한 밤을 방문 앞에 앉은 채로 세운 적이 있는데 그때 방 안의 온도는 섭씨 39도였다. 지친 몸을 거의 지지다시피 데워주는 이 정도의 온도를 한국의 나그네는 아주 좋아한다. 당시 한옥은 우리의 시골집을 떠올려보면 아궁이와 가까운 아랫목은 바닥이 탈 정도니 그럴만도 하네요. 요즘은 한국의 모든 문화가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온돌 문화 또한 그렇습니다. 한국에 와서 온돌을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온돌 문화를 처음엔 낯설어하면서도 고국으로 돌아가면 아주 그리워한다는데요. 매튜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을 돌며 여행 중인 캐나다인 매튜 씨의 사연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 매튜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캐나다에서도 춥기로 유명한 유콘이기 때문에 추위에는 자신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한국 여행을 시작할 때 SNS 친구들의 조언을 흘려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들 한 목소리로 한국의 추위에 대하여 제게 경고를 했죠. 한국의 겨울바람은 겪어본 사람만 알아. 마치 바람이 살을 베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네가 비록 캐나다인일지라도 한국의 추위를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래. 그런 추위에도 얼음컵에 든 커피를 들고 다니는 한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분명 그들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민족인지 몰라. 그들의 조언처럼 한국의 추위는 제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제 고국 캐나다가 가장 추운 곳이라고 믿었는데 한국 또한 만만치 않더군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비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온돌 문화입니다. 이것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은 전통 방식대로 돌을 데우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적인 방식으로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비용 면에서나 편의성 면에서나 호텔 대신 아파트먼트를 빌려서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집에는 우리 서양처럼 거의 침대와 소파, 식탁 등 입식 생활을 위한 가구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TV 속 한국인들은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일본의 가정집에서 겨울에 난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타치에 둘러앉은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앞서 가본 일본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이 벽에 걸린 온풍기와 아까 말한 코타치였습니다. 키가 큰 저에게는 그 코타치가 좁게 느껴져서 사용할 때 몹시 불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위 극복을 위해 난방을 하더군요. 저는 그것이 한국의 오래된 전통 문화인 온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온돌이 지금 시대에 맞게 보일러로 변화했지만 바닥 전체를 데워서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하더군요. 이 보일러를 사용하면
바닥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데 추위에 얼었던 몸이 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있으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저절로 저도 모르게 자꾸 소파가 아닌 바닥에 앉게 되더군요. 가끔씩은 저도 모르게 바닥에서 스르륵 잠든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따뜻한 바닥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난방 방식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은 난방을 한다고 해서 방 안의 공기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의 고향에서는 벽난로를 사용하는 집이 많은데 연료를 직접 태우기 때문에 공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놀라운 방식은 공기를 전혀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난방을 한다고 기침이 난다거나 눈이 맵지도 않아서 편안했습니다. 그쯤 되니 이 좋은 방법을 왜 캐나다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것인지 엄청나게 효율적인 이 시스템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했다니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겨 몇몇 유튜브를 찾아보니 전통 방식의 온돌은 난방과 동시에 조리도 가능하더군요. 와우, 당신들은 정말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뜨거운 바닥 열기에 바닥이 타버린 사진도 보았어요. 역시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저런 곳에서 살아왔으니 이 엄청난 추위에도 아무렇지 않게 아이스커피를 마시는군요. 한국인들의 유전자에 저 아랫목에서 데워진 열기가 숨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추운 겨울 몸을 데우는 방식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맵고 따뜻한 국물 요리가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곱창전골같이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시뻘건 그 음식을 식탁에서 펄펄 끓여서 매우 뜨거운 상태에서 잘도 먹더군요. 일본인들이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데운다면 한국인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대신 뜨겁고 매운 국물을 위장에 집어넣어 몸을 데우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번 먹어보니 그 음식들은 먹고 나면 몸에서 저절로 열이 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뱃속이 따뜻하여 찬바람이 불어도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캐나다는 이상기후에 더욱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평생 추운 곳에서 나고 자란 저조차도 입이 벌어질 만큼 엄청난 추위였습니다. 일명 살인 눈폭풍이라고 불린 그것은 많은 집을 그대로 얼려버렸죠. 살인적인 엄청난 추위 속에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바닥이 간절하게 그리워졌습니다. 모르고 살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번 경험하고 나니 그것을 몹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을이 얼어버렸을 때 저의 집에 한국의 보일러가 깔려 있다면 얼마나 아늑하고 따뜻했을까 상상하니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올해의 본격적인 추위가 아직 오기 전인데도 저는 벌써 한국의 온돌이 그립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보일러를 저희 집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 똑똑한 당신들의 조상에게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한국에 가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뜨끈한 방바닥에 푹 빠져버린 캐나다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어릴 적 겨울에 할머니 댁에 가면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귤도 까먹고 군고구마에 시원한 동치미 먹던 추억이 어쩐지 떠오르네요. 그리고 매튜의 말처럼 저런 살인적인 추위에 한국의 아랫목만큼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새삼 지혜로운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